구독, 좋아요.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이시자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비례대표 정채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요즘 연말이기도 하고 많이 네. 바쁘실 텐데 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일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행감하고 예산심인데 네. 한 43일간 네. 행정감사와 26년도 예산심의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조례나 동의안 등 안건 심의로 네.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네. 예, 지금 조금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현재 또 앞서 소개시켜드린 거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부위원장으로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올해 초에 네. 그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네. 뭐 내란 선전 혐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좀 고발까지도 한번 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등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랑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좀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랑 그때 심정은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담화를 발표하신 날 우리가 마침 본회의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가 여당이었으니까 여당 소속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사과하라 이러면서 이제 좀 강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해도 되었었고 네. 우리가 다시 이제 복귀해서 회의는 속게 되었지만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의회에서 그런 주제가 다뤄지는 게 맞나 하는 좀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분위기도 있는 데다가 네. 저는 또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네. 우리 대통령이 일단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를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 그 당시에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이 담화문에 들어 있었고 또 저도 좀 뭐 탄핵 남발이라거나 민주당의 또 특검 남발 네. 또 예산 삭감 특히 대통령 특활비 영원 네, 맞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일을 하시려도 너무 발목이 잡혀 계셨겠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 있는 상황에서 담화문 전체 내용을 제가 미리 보지는 못했고 그냥 폰을 들고 가서 앞부분을 5분간 얘기를 한 겁니다. 야당 의원님의 일방적인 부산시 의회에 맞지 않다 싶은 내용으로 파행을 겪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 저도 준비한 5분 발언이 있지만 절차를 검토하여 다음에 다시 하거나 원고와 다른 내용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제가 다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즈음에 정말 이런 정쟁으로 얼룩진 현황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개회를 하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주어지는 한 이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파장이 보니까 네. 뭐 내란을 제가 이미 내란이 그 당시에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떤 선전을 했다는 건지 내란 선전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참 좀 그랬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도 들어 계시고 예. 시의원 또 뭐 유튜버도 몇 분 들어가시고 한꺼번에 그렇게 고발을 했다 하니까 저희 당에서도 무고로 다시 그렇죠. 막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당 소속 시의원으로 우리 당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후회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시에는 당황스러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모르겠습니다. 약간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반대로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네. 굉장히 훌륭하다. 진짜 잘했다라고도 네, 네. 한편으로 또 생각을 들 것 같다는. 뭐 예. 그거 지나고 나서 용기 있는 행동을 네. 했다. 뭐 우리 당 입장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동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정말 뭐 어렵게 선거도 있고 이래서 네. 다 좀 그런 마음으로 또 당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응원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에 또 의원님 뭐 이제 의정 활동을 쭉 살펴보면은 네. 교육청을 좀 겨냥한 듯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과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좀 네. 조례를 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지 아니면 또 어떤 예.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시정 질문을 이 주제로 했었습니다. 네. 학교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되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우리 지금 교육감님 보궐로 들어오시고 예. 바로 2, 3일 이내에 아마 그 탄핵 시청하게 하고. 예, 시청하게 한 그런 이제 공문이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근거로 공문이 내려가고 그렇게 됐는지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제 시청을 권고한 거고 네. 물론 학교 자율에 따라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제공이 되고 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시청 공고 이후에 또 이어서 네.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그 우리 이게 뭐냐면 네. 학생들한테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하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좀 부결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저도 좀 받아보니까 네. 조금 편향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네. 좀 약간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만든 손바닥 보급책이다, 헌법책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계기로 제가 학교의 초중고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념적 편향성이나 정치적인 중립을 네. 지켜내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을 키워나가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보면 당 소속 후보가 나가시는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아시는 대로 보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은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학생들이 많이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누가 맞더라도 학생들은 좀 향상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만 민주시민교육이었고 네.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약간 진보시민교육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걸 제대로 진짜 그야말로 민주로 다 잡은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너무 폭넓은 의미로 사실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그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교육감이 바뀌시고 나서 원래는 교육정책과로 과가 있었는데 네. 그 과 명칭이 민주시민교육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정책이 이 어느 범위까지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교양이나 뭐 네. 이런 또 그런 교육의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좀 더 넘어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이 또 어떤 의미에서 저쪽에서 보면 보수 교육감이 됐을 때 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서 정말 학생 중심에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공통 교재도 개발하고 네. 그동안 그런 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가져와서 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지침도 만들고 교재도 좀 표준 교재를 만들자 이런 의지로 그런 걸 담아냈습니다. 예. 교육의 원래 목적을 잃고 이제 좀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아닌 네네네. 뭐 좀 다시 되잡은 느낌이 드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특히 행문위에서의 활약이 굉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뭐 올해 행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네. 특히나 뭐 지난해 네네. 부산문화재단에 조금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행감을 할 때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면서 파행시켰던 적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올해 좀 바뀐 점이나 네. 뭐 올해 행감 때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파행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고 아 그렇습니까? 뭐랄까 파행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예.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감사를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네. 이제 그 핵심 요인이 두 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상급자 기존에 계신 네. 분이 인턴으로 온 분을 폭행을 한 겁니다. 아,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아마 네, 많이 보셨을 다뤄졌어요. 겁니다. 네네. 굉장히 좀 심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처리 과정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근거에 따라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딱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죠. 폭력 사건들이 있는데 네. 그 매뉴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어떤 그 내부 규정에 따른다면서 막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당사자는 휴가를 들어가버리게 된 상태고 네. 처리는 좀 미진하고 이래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받아보고 상당히 좀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예. 또 이제 행감에서 그거와 더불어서 앞에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시는 시기인데 대표가 안 계신 상태에서 좀 권한이 없는 분이 인사를 단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건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뭐 어떻게 썼는지 이걸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예, 이런 기간에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가 사업 감사 이전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대한 뭐랄까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감사를 중단시켰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올해는 조금 해결이 잘 됐는지.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왔는데 그게 좀 아직 아쉽게도 빨리 그 지침에 따라 처리가 안 된 면이 이번 행감에서도 또 지적을. 예, 또 지적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네. 또 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반전 매력도 있다. 약간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 외에도 네. 네, 부산 유학생 문제에 관해서도 아, 굉장히 네네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현재 부산 유학생 문제 좀 산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네네네.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바람직할까 이런 네네.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것도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라시아 그 도시외교단 네. 작년에 단장으로 가면서 이제 글로벌 도시재단하고 그때 기획 주제가 유학생 유치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방문했던 데가 중앙아시아였는데 네. 갔더니 정말 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부산에 대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미리 그 어떤 한국어 학당이나 이런 데에 2, 3년간 준비를 해서 어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반가웠는데 네. 막상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또 특히 부산을 유학을 올라 하면 쉽지 않은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좀 그 유학생들한테 특히 이렇게 광역 단위의 도시에 좀 특화된 열어놓는 비자가 있으면 훨씬 좀 수월하게 오겠는데 그게 좀 미진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또 학생으로 지내면서 좀 어려움이 많다는 거, 정주해서. 네. 아무래도 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뭐 하다못해 카드를 발급해서 예. 생활비를 지출하고 어디에 가서 뭐 내 문제를 상담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예. 많이 신경들은 쓰고 있는데도 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취업을 해서 좀 남아있고 싶은데 네. 그 비자는 또 더 음. 좀 까다로운 단계가 그렇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갔다 와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반영을 해서 그거부터 해소를 해줘야지 그냥 우리가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학이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걸로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이 그 청년 산학국인가요?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를 해서 기조실하고 같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제가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뭐 앞서 이제 의원님의 어떤 의정생활 활동에 대해서 네.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아무래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 질문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네. 뭐 시의 발전을 위해 또는 네. 뭐 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뭐 그리고 청사진이 있다면 네. 네,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여야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부산은 더 좀 사명감을 우리가 다 느끼시지 않을까. 예.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이 광역 의원이 중간 입장에 있는 정치 역할을 하는 멤버로서 예. 기초 단위의 구의원도 계시고 또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 중간 매개 역할을 잘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또 중앙에 좀 전달해드리고 당도 마찬가지고 예. 또 국회로도 전달해서 일단 우리가 소수당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네. 부산에서는. 그래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저는 동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시민들이 또 그 진정성을 알고 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사명감 그리고 네. 뭐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시민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채숙 이렇게 또 우리 팬앤 마이크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그 항상 여러분 곁에 시민 곁에 제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으로서도 그렇고 그걸 모토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이번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꿈과 또 희망이 있는 도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고 일하기 좋은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고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네, 부산시의 정채숙 의원님과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네, 저희 팬앤마이크 영남지사는 다음에 더 네.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